이영준, 보고 있냐? 1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형의 옷이 널브러져 있고 그 옆엔 편지도 있으니까 당연히 놀랐겠지? 새끼가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여기 온 건진 모르겠지만 환영한다 임마. 5달 안에 티켓을 찾아야 한다 라는 말이 들린 후 눈 떠보니 웬 중세 시대에 있을 법한 마을이 보이고 무슨 점토로 만든 것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텐데 병신처럼 쫄지 말고 이 형 말만 잘 들으면 된다. 어쭙잖게 얼타다가 너가 사람인 거 들키면 처형대에 올라가 목매는 거 한순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형이 1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친구랑 담력 늘리겠다고 폐가에 들어갔다가 다시 문으로 나오더니 여기로 오게 됐다. 그러다가 내 친구는 사람인 거 들켜서 처형대에 올라갔는데 말 바라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 빌고 애원하는 걸 보니 그때 실감이 나더라. 나 진짜 좆됐구나. 그걸 그제야 깨달은 게 나도 참 병신 같긴 하지만 이 형이 누구냐? 너랑 몸 편찮으신 우리 엄마 먹여 살리려고 10년 동안 막노동만 해온 사람이다. 절대 쉽게 안 죽지 임마. 그렇게 1년 동안 버티면서 여길 알아낸 바 여긴 저 하늘에 있는 빌어먹을 신들의 유의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다. 우리는 그냥 연극에 필요한 하나의 소재라고 보면 돼. 저기 보이는 점토로 만든 사람들도 말이야. 신들이 어떻게든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별의별 역할들을 부여하는데 결국 목적은 한 가지야. 여기 온 사람들 서로 죽고 죽이게 하고 그걸 보면서 즐기는 거. 우린 저 새끼들의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 발버둥 치는 꼴이라는 거지. 여기서 믿을 사람은 오직 너 자신뿐이고 사람 말고 점토를 어거지로 짜집게 한 것 같은 족같은 괴물들도 돌아다니니까 형이 알려주는 규칙 꼭 머리에 새겨둬야 한다. 꼭 첫째, 무조건 무기부터 챙겨라. 날붙이, 농기구, 목재판, 쓸만한 게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라도 좋다. 어떤 것이든 좋으니 널 노리는 놈에게 위협하거나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찾아도 너가 망할 기회주의자 놈들한테 쉽게 당할 상대가 아니란 걸 똑똑히 드러내야 한다. 명심해. 둘째, 절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.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는데 마을을 일정하게 배회하기만 하는 점토 모양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다. 그 이유는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너 역할이 이방인이어서 그래. 이곳은 신이 재미를 위해 만든 연극이라고 했지. 이방인을 찾아서 처형대로 올려야 집으로 귀환할 수 있는 경비원이라는 역할도 있어. 경비원들도 운 나쁘게 이곳으로 오게 된 사람들인데 3달 안에 이방인을 찾아 처형대에 올리지 못하면 머리가 터져 죽게 되는 놈들이지. 경비원들은 이방인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는 점토랑 똑같이 보이지만 행동이 묘미해지거나 다른 점토들과 움직임이 달라지면 곧바로 의심하면서 따라붙게 될 거야. 그러다가 결국 압박감을 못 견디고 사람인 게 들통나게 된다면 너의 이름이 명단에 적히게 되는 거지.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경비원이 찾아와 넌 처형대에 올라가고 목이 댕강 썰리게 될 거다. 놈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단 걷는 거부터 시작해. 일정한 보폭 속도로 흔들림 없이 걷는 거야. 어느 정도 숙달이 됐으면 경비원들이 전혀 의심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속일 수 있으니깐 큰 변수가 없다면 절대 발각되는 일은 없을 거다. 만약 무슨 변수가 생기거나 실수해서 의심받게 됐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라. 단 한 번의 오차가 생겨도 끝장이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진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앞만 보고 걸어가. 눈알도 굴리지 말고 호흡도 흐트러지지 말고 경비원의 얼굴이 너의 코앞까지 찾아와도 표정 변화 없이 앞만 보고 걸어가는 거야. 예전에 이방인 한 명이 경비원한테 의심받게 되는 일을 봤었는데 경비원이 1시간 동안 무표정으로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무섭던지. 결국 그 이방인은 못 견뎌서 울음을 터뜨리고 다음날 처형대에 올라가서 세상을 저주하더라.
경비원도 이방인인 너를 못 찾아내면 죽게 되니까 경비원들이 이방인 찾는데 혈안이 돼 있던 걸 명심해라. 셋째, 은신처를 찾아라. 어떻게 사람이 밤까지 돌아다니겠냐. 결국 자긴 해야 하는데 길에서 대놓고 자면 경비원의 명단에 바로 들어가니 숨어서 잘 곳을 찾아야 한다. 최대한 은밀한 곳으로 찾고 경비원들이 의심하지 못하게 일주일 간격으로 위치를 바꿔나가라. 계속 한 은신처만 쓰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얼마 못 가 은신처가 들켜서 처형대에 올라가는 걸 보고 말하는 거니까 꼭 일주일마다 꼭 교체하도록 해라. 넷째, 기어다니는 점토들에 절대 얕보이지 마라. 간혹 평범한 사람 모양의 점토가 아닌 사지가 기괴하게 꺾인 채 치르르 소리를 내며 사족 보행을 하는 점토들이 보일 텐데 절대 얕보여선 안 된다. 보고 움찔하면서 겁을 먹거나 억지로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 온몸이 기괴하게 부풀면서 너에게 돌진하고 온몸의 살점을 뜯어 먹힐 테니까 놈이 보이면 주변을 살펴 경비원이 없는지 확인한 뒤 무기를 꺼내들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뉘앙스로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확실하게 드러내 금방 너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확인하고 물러설 거니 절대 쫄아선 안 된다. 저놈들도 원래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 죽게 된 후 살고자 하는 욕망에 태어난 괴물들이야. 어떠한 신과 모종의 거래를 해서 저런 몸으로 부활한 것 같은데 본인들이 불완전한 걸 인지하고 있는지 약한 놈들만 골라 노리는 비열한 기회주의자 새끼들이지. 목적대로 사람을 뜯어먹으면 인간의 몸을 가진 채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족 보행조차 못할 정도로 반병신이 된 채로 귀환되니 설령 너가 경비원에게 발각당해 죽게 되더라도 살고 싶어서 저런 꼴이 되진 마라. 다섯째, 먹을 것을 구해라. 사실 어쩌면 이게 가장 문제일 수도 있어. 생각해봐라. 갑자기 끌고 와서 사방엔 날 죽이려는 것들로 가득 채워 넣은 족같은 곳인데 밥은 제대로 주겠냐?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허름한 상자나 나무 바구니 안에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듯한 빵이랑 스튜가 있어야 할 텐데 이미 경비원이나 후에 서술할 기사, 어릿광대가 싹 다 가져가니 너 같은 이방인들은 빵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면 운이 존나 좋은 걸 거다. 경비원한테 걸려도 족가라는 마인드로 놈들이 다 털어가기 전에 한 조각이라도 더 주워 담아야 하는 거지. 배치되는 식량은 여기 존재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으니까 조금이라도 발견했으면 일주일 동안 정신만 차릴 정도로만 아껴 먹어라. 굶주리게 되면 정신이 흐트러져 경비원한테 쉽게 들킨다는 건 명심하고 만약 아무 식량도 찾아내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이방인들을 찾아 나서라.